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지하철 2호선역에서 근무 중인 공익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막차를 보내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웬 여자가 의자에 앉아서 안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투철한 사명감에 그 여자에게로 다가가 지하철 운행이 종료되었으니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네 하고 대답만 하고 계속 앉아서 미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다리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죠. 근데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다음 첫차가 올 때까지 안 나갈 것 같았죠. 빨리 보내고 쉬고 싶은데 이 여자 때문에 내 피 같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젠틀하게 나가주셔야 한다고 안내했죠. 근데 이 여자는 알았다고요. 나갈 건데 왜 그러세요? 라고 싹퉁머리 없게 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 화를 다시 한번 참고서 손님이 밖으로 나가시는 걸 확인해야 하니까 밖으로 나가주세요 라고 안내를 했죠. 그제서야 미적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치마를 입었는데 괜히 올려다보면 성추행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아서 눈을 바닥에 깔고 따라 올라갔죠. 근데 그 여자가 개찰구에 핸드폰을 대는데 승차 처리가 안 된 카드입니다 라고 기괴한 내음이 나오고 옆에 유모차 지나다니는 미는 문을 그냥 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 여자가 돈도 안 내고 지하철을 타려다가 들킬까봐 늦게 나가려고 했구나 라고 눈치를 채고 불러 세웠습니다. 손님, 정상적으로 금액 지불하지 않은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대보시겠어요? 라고 친절하게 말하며 속으론 부정승차 벌금 내게 할 생각이 깊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자가 핸드폰을 개찰구에 올려놨더니 기계음으로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손님, 부정승차 하셨으니 벌금 징수를 위해 영무실로 동행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버스 막차를 타야 하는데 나 때문에 못하면 책임질 거냐며 적반하장을 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 버스도 부정승차 하시려고요? 버스 놓쳐서 택시를 타시고 발생된 요금에 대해선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말던 알아서 하시고 부정승차 하신 금액의 30배를 지불하셔야 하니 일단 영무실로 동행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싫은데요? 라며 쿨하게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영무실로 들어가는 직원을 불러서 부정승차 잡았다고 오라고 불렀고 그제서야 어물쩍거리더니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데 봐줄 리가 있나? 절대 안 봐주지. 근데 수중엔 돈이 한 푼도 없어 보여서 신분증하고 핸드폰 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보니 21살이었더라고요. 현장에서 냈으면 4만원 정도 되는데 현장에서 안 내고 나중에 내면 10만원 내야 됩니다. 엄청 꼬숩더라고요. 그리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걸어가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호돌이의 사이다툰. 토요일날 저녁 7시 예능을 보면서 웃고 있는 저에게 와이프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해서 소화도 시킬 겸 쓰레기랑 분리수거함을 들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분리수거장 안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파란색 비닐봉지를 들고 쭈뼛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는 걸 못 보고 종이 분리수거하는 큰 마대자루 안에다가 던지고 저를 보더니 놀라서 도망가더라고요. 어린애가 뭘 알겠어 하면서 저는 제가 가져간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오시더군요. 종이 분리수거 마대 안에 파란색 비닐봉지를 보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사람 많다고 혹시 누군지 봤냐고 하시길래 봤다고 말하고 인상착의를 말해주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능이 끝날 때쯤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인상착의를 듣고 꼬맹이 집으로 쓰레기 봉지를 들고 찾아갔는데 그 아이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본인을 자르겠다고 했다고, 우리 아이 집에만 있었는데 누가 그러냐고 욕을 했다고 하시면서 혹시 잠깐 내려와서 아이 얼굴 한번 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울먹이는 목소리로요. 그래서 경비실로 내려갔는데 아주머니는 엄청 화가 났고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떨구고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옆에 있는 아이가 아까 쓰레기를 버린 아이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렸죠. 저 아이가 버린 게 맞다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쌍욕을 시전하시더라고요. 눈깔이 삐었냐는 둥. 그래서 아이한테 너 아까 아저씨 보지 않았어? 이러니까 엄마 눈치 보면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만약 쓰레기 봉지 아주머니 집에서 나온 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자 빠지면 내 전재산 털어서 당신 입에 똥을 쳐넣지. 일단 흥분한 아주머니를 진정시키고 그럼 아줌마네 쓰레기가 아니면 아줌마가 치킨 쏘고 아니면 제가 쏠게요. 어때요? 하니까 또 쌍욕을. 관리사무소 가서 CCTV 확인하자고 가서 보기 전에 쓰레기 불법 투기 벌금 100만원인 거 알고 계시냐고 확인해서 아줌마 딸 맞으면 바로 신고한다고 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CCTV 확인하니까 딸 얼굴 선명히 보이고 입은 옷도 똑같고 파란색 쓰레기 봉지 보이고 내가 경찰서 전화하는 신용을 하니까 총각 미안해 애라서 몰랐나봐
나는 경비 아저씨한테 사과하면 끝내준다고 했는데 끝까지 경비 아저씨한테는 사과 안 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CCTV 증거로 경찰에 무단투기 신고를 했죠. 신고하니까 애는 울고 엄마는 끝까지 우기고 그렇게 대충 신고 접수 마무리되고 집에 가려니까 경비 아저씨가 캔커피 하나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그 무개념 아줌마는 자식 앞에서 개망신 당하고 벌금도 내겠죠. 나름 통쾌하네요. 호돌이의 사이다 툰. 10시부터 8시 야간 편의점 알바인데 3시쯤에 술 만취한 상태인 사람이 한 명 오더니 돈 툭툭 던져주고 헛소리 계속 하길래 기분이 나빴었거든. 여기 편의점이 주변에 오피스텔, 모텔이 많아서 새벽에도 손님이 많은데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악악 소리 지르고 문 앞에서 맞고 서있고 바닥에 침 뱉고 피니쉬로 문 앞에서 노상방뇨까지 하더라. 멘탈 나가서 음료수 사러 다시 들어온 그 사람한테 마지막 알바 날이라서 생긴 깡으로 물건 안 팔 테니까 그냥 나가주세요 했다. 그 사람이 좀 빡쳐서 내가 그쪽한테 피해준 게 있느냐? 왜 물건을 안 팔아? 이런 헛소리 하면서 한 3분 동안 카운터 앞에서 멀뚱멀뚱 내 얼굴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나도 더는 못 참겠어서 계속 안 가시면 경찰에 전화하겠다 했더니 자기는 끝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불러보래. 바로 112 신고하고 경찰분들 3분도 안 걸려서 와주시더라. 새벽 3시에. 도착한 경찰분들한테 자초지종 말씀드리니 경찰분들이 나랑 그놈 얘기 다 들어보시고 그 와중에 그놈 경찰분한테 욕하고 반말하고 지나가는 다른 손님한테 뭘 꼬라보냐고 욕하더라. 어떻게 해결해주길 원하는지 물어보셔서 그냥 저분 집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데리고 가게 하시더라. 나이 한 30쯤 돼 보이던데 그 나이에 술 만취해서 행패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당하고 아버지가 데리고 집 가면 아침에 술 깨고 무슨 기분일까? 아무튼 마지막 날이라 이런 용기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경찰분들이 대처 진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혼자 킥킥대면서 알바했던 것 같다. 호돌이의 사이다 툰. 이사를 하고 나서 애들 유치원을 안 옮겼는데 애들이 1시간가량 돌아서 다니더니 멀미난다고 안 다닌다고 하더군요. 첫째는 곧 초등학생이지만 둘째는 아직 유치원생이라서 둘째 유치원을 옮기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아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아줌마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내가 아는 사람도 그 부근 유치원에 자기 아들 보내는데 마침 둘째가 그 집 아이랑 나이도 동갑이니까 소개시켜줄게.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사람이 아내에게 카톡 초대를 하였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아줌마들 7명이 있더래요. 2월 12일 아줌마들이 친하게 지내자고 커피나 한잔하자며 자리를 잡았고 아내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내 포함 5명이 나왔는데 아내는 처음이고 나머지 4명이 다들 친한 것 같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아내가 오자마자 위아래 스캔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중 한 명이 아내 가방을 보면서 어디 거냐고 묻고 당시 아내는 인터넷에서 파는 싸구려 가방을 메고 갔습니다. 이런 가방 말고 좋은 거 써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가방을 샀는데 얼마를 줬다느니 다른 아줌마들도 각자 자기 가방 자랑. 그러다 갑자기 입고 온 옷 얘기를 하면서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건데 어쩌고 저쩌고. 암튼 속으로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저냥 대화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커피숍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그 아줌마들 4명이 모닝을 타고 바로 옆에 벤츠 S클래스가 있는데 그 차에 아내가 타니 다들 쳐다보더랍니다. 아내 차에 타서 창문 내리고 아줌마들 향해서 구정 잘 보내시고 다들 3월에 봐요 하고 상큼하게 웃어주고 왔다는군요. 그 후로 며칠이 안 지났지만 카톡방이 조용하다네요. 아마 아내 몰래 다른 방을 만들었을지도. 그러거나 말거나 통쾌하더군요. 참고로 아내 엄청 부잣집 딸내미입니다. 20살 때부터 백화점에서 옷 사 입었고 가방도 대학생 때부터 명품만 들고 다녔다는군요. 결혼하고 좋은 옷과 좋은 가방 다 해봤는데 별로 필요 없고 나중에 우리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좋은 가방과 좋은 옷 입으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호돌이의 사이다 툰. 본인도 흡연자지만 절대 아파트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꼴을 못 봐요.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래서 어른이건 학생이건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고 다녔는데 평범한 키에 등치도 좀 있고 또래 중에 누구냐고 물어보면 자랑은 아니지만 대부분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담배는 기호식품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 피우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군대 갔던 사이 요상한 꼬맹이들이 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더라고요. 문제는 지금부터 알바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 꼬맹이들과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집에 오니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달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문틈으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아버지가 문을 열고 꼬맹이들한테 학생이 담배를 이런 데서 피우면 쓰나 남들한테 피해주면 못 써요 라고 친절히 존댓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이 꼬맹이들 4~5명이 아버지를 둘러싸고 아버지한테 침을 뱉더니 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말을 듣자마자 빡이 확 돌아서 아는 동생에게 바로 전화했죠. 인상착의 말하고 끊고 나서 한 20분 정도 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걔들 허들중학교 2학년 1진 애들 같아요. 그런데 전화 끊고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한동안 일하느라 못 찾다가 당시 여자친구와 통화하려고 주차장에서 통화하는데 웬 조그마한 꼬마애들 5명이 아파트로 쪼르륵 들어가더니 우리 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조용히 올라가서 니들이냐? 우리 아버지한테 침 뱉은 새끼들? 그랬더니 한 놈은 도망가고 다른 4명은 날 둘러싸더니 또 욕을 하기 시작했죠. 지난번엔 영감탱이가 와서 지랄하더니 이번엔 웬 돼지같은 새끼가 지랄이네. 그 말 듣자마자 빡쳐서 그 중에 제일 덩치 커다란 놈 목을 잡고 죽방을 사정없이 때렸죠. 그 꼬맹이들은 처음에는 날 때리더니 지 친구 죽겠는지 잘못했어요. 좀 놔주세요. 알고 보니 맞은 녀석이 우리 아파트 사는 녀석이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 녀석 데리고 걔네 집으로 갔는데 걔네 어머니는 날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걔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갑자기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 그 후에 동네 파출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친구들이었다고 하던데 아무튼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했다. 폭력을 쓴 것은 사과드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제가 다 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머니께서 아니라고 앞으로도 우리 진영이 잘 부탁한다고 연신 부탁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꼬맹이들이 어른들도 무서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화나면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은 알고 행동했으면 좋겠네요.